오랫동안 수렵으로 먹을 것을 구해왔던 인류는 종자를 이용할 줄 알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고, 농경 생활을 통해 식량을 저장하는 지혜를 갖게 됐습니다. 식량을 저장한 덕분에 인간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시간은 한결 줄었고, 그 여유 시간에 인간은 문명을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 쌀, 옥수수 등 중요 작물들의 원산지 부근은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중국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황허강 유역. 비옥한 황토가 퇴적된 강 주변에선 쌀 농사가 잘 되어 황허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인더스강과 나일강 하류에서 시작된 인더스 문명과 이집트 문명지대는 밀을 경작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잉카 문명의 중심지 안데스는 옥수수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문명은 쌀, 밀,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좋았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작물 재배를 통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즐기는 의식주의 대부분이 종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당신이 즐겨 마시는 커피도,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옷도, 당신이 앉아있는 나무 의자도 모두 종자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19세기. 세계 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국 경제학자였던 토머스 멜서스. 그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식량 재앙을 경고합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머지않아 지구에 큰 식량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멜서스의 경고대로 세계 인구는 120여 년 만에 2배나 늘어났고, 인류는 식량 부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존한 그동안의 농사법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구는 계속 늘었는데 우리는 식량 부족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0세기) 심각한 식량난을 예상한 인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힘을 빌립니다. 바로 육종입니다. 육종은 우수한 품종을 얻기 위해 품종을 개량하는 것으로 종자의 교배를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망과 고추를 교배해 오이맛 고추를 얻은 것을 육종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과 채소, 과일은 육종을 통해 얻은 산물들입니다. 인간은 더 크고 병충해에 강하며 좀 더 손쉽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육종을 연구해 왔습니다. 만약 빨갛고 큰 사과를 원한다면 작지만 빨간 사과와 파랗지만 큰 사과를 교배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사과 중 빨갛고 큰 사과를 골라내는 것이 전통적인 육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빨갛고 큰 사과의 종자를 심으면 이전보다 빨갛고 큰 사과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때에서는 빨갛고 큰 사과가 더 많이 수확되고 긴 세월 반복적인 재배를 통해 결국 빨갛고 큰 사과만 나오는 신품종을 얻게 됩니다. 육종을 통해 신품종을 만들어 성공한 대표적인 예가 난쟁이 봄밀입니다. 1900년대 중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로 건너가 연구를 진행했던 노먼 볼로그. 그는 알곡은 작지만 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 밀과 키가 커서 잘 쓰러지지만 알곡이 큰 밀을 선택해 교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알곡이 크고 키가 작아 바람에 강한 난쟁이 봄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난쟁이 봄밀은 당시 식량난에 허덕이던 제3세계의 밀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기술을 벼에 적용해 생산량이 높은 난쟁이 벼를 개발했고 각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당시 보릿고개를 겪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육종을 통해 통일벼를 개발했고 1966년 350만 톤에 불과했던 쌀 생산량은 10년 만에 60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량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또 하나의 과학혁명으로 화학비료의 개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를 화학적으로 합성해 비료로 뿌려주면서 인류의 작물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세기 위기에 처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육종과 화학비료. 농업과학의 놀라운 발전은 인류에게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식량 증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식량 증산을 제1의 녹색 혁명이라 부릅니다. The yield of corn has increased sevenfold since the beginning of hybrids. The yield of rice has increased 2 or 3 times in the last 70, 80 years. So a way of looking at that is we'd need that much more land to feed the same amount of people. And so if the Green Revolution didn't happen, or if plant breeding didn't happen, we'd need basically 3 to 7-fold more land to feed the same amount of people, or the people we have today. 19세기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식량 부족에 처했던 인류는 녹색 혁명을 기점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멜서스는 과학기술을 통한 식량 증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녹색 혁명의 주역인 노먼 볼로그는 인류를 기아에서 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20세기 녹색혁명은 작은 지구에 수많은 인구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인류는 새로운 위기에 처합니다. 서기 2050년 Theo
casualties continue to rise in southern Europe from an extended heat wave with temperatures exceeding 40 degrees Celsius. An ongoing drought in the Mediterranean has dried out all the crops, leaving farms deserted and ruined. 지구 온난화로 100년 전에 비해 평균 온도가 6.4도 상승했습니다. 물과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는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국경 폐쇄를 선언했고 결국 지구촌 곳곳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아프리카에 물 없이도 잘 자라는 밀종자를 심으면 어떨까? 홍수가 계속되는 지역에 물에 잠겨도 죽지 않는 벼종자를 심으면 어떨까?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자를 개발한다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인류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